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음악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악대학이 대학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대학 자체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음악대학의 현주소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대학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대학 이퀄 취업 이렇게 생각들 하죠. 전공 선택하고 뭐 필요한 걸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결국 직업을 얻는다, 이 공식이에요. 그런데 대학의 역사는 애초부터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대학의 지적 전통을 이해하려면 리버럴 아츠라는 개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리버럴 아츠를 한국어로 어떻게 정확하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리버럴 아츠라고 얘기할게요. 중세의 리버럴 아츠는 인간이 학문과 지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학문이었어요. 이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이 리버럴 아츠는 트리비움하고 쿼드리비움이라는 큰 범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트리비움은 문법, 그래머, 수사학, 논리학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쿼드리비움이 재밌는데, 쿼드리비움은 수리학, 에리스메틱, 그 다음에 기하학, 그 다음에 음악, 천문학으로 구성이 돼요. 여기서 아주 흥미롭죠? 이 쿼드리비움에 음악이 들어갔다는 사실이 오히려 현대보다 훨씬 더 진보한 것 같기도 하고, 이 얘기는 음악이 단순히 기능이나 오락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 활동을 구성하는 학문으로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중세 때부터. 그리고 이 리버럴 아츠의 전통은 중세에서 끝난 게 아니고 현재에도 현대 미국 대학에도 강하게 남아 있어요. 이 전통이. 미국에는 아예 리버럴 아츠 칼리지라는 대학 형태가 있고 주요 대학의 학부 교육 역시 Liberal Arts and Sciences라는 전통 위에 구성됩니다. 제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 제 스승님 중에 한 분도 학부를 리버럴 아츠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 분야를 공부한다는 것이 이것저것 조금씩 맛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폭넓게 공부를 하되 얕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폭넓은 지식 위에다가 깊이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한국에서 말하는 교양 과목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한국의 교양 과목 하면 보통 전공 외에 몇 과목 듣고 학점 이수하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교양 과목 말 그대로 니네들 교양 좀 쌓아라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리버럴 아츠는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을 대학에서 길러낼 건가에 관한 교육의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대학의 본질적인 이유죠. 다시 말해서 대학이라는 곳은 본질적으로 지적 능력을 확장을 하고 기존 지식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그것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이게 대학이에요. 이거는 절대 이 존재 이유는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리버럴 아츠 위에서 그 다음에 자신의 전문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학 교육이에요. 이게 바로 대학하고 직업 교육이 구별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대학이 시장을 따라갔을까요? 우리가 직업하면 떠올릴 수 있는 자동차 정비, 그다음 미용,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등 수많은 특정 산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장소, 인프라, 그리고 제도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묻고 싶은 거는 이것을 왜 대학에서 해야 하나? 이 문제예요. 비싼 등록금만 내고 졸업 후에 아무것도 개런티 되는 것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대학하고 직업학교의 경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졌어요. 특히 하위 대학일수록 이러한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뭐 메이크업, 카지노, 심지어 뭐 격투기, 뭐 케이팝, 실용음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것들이 학과들로 대학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명분도 그럴듯해요. 뭐냐면은 산업도 변하고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그다음에 사회도 달라졌으니까 대학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학에 이런 학과들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상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학과들이 대학 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당히 노골적인 이해관계가 작동한다는 사실이에요. 특정 산업이나 직업 영역이 자기 영역을 대학 안으로 가져오는데 그렇게 되면 대학도 학생을 모집할 수 있고 돈이 되니까 대학도 수용을 하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무슨 대학의 본질, 뭐 학문 이런 것들에 관한 철학이나 그걸로부터 나오는 신념 따위가 없을 거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직업 교육으로 직업 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교육이 굳이 대학으로 들어오려 하냐면은 그 분야가 갑자기 대학이라는 제도적 권위를 얻게 되기 때문이에요. 학생 모집하고 등록금 받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교수 자리를 만들죠. 근데 여기서 바로 이 교수 자리라는 게 대학 퇴행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게 산업하고 대학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학문적 필요 따위는 안중에도 없겠죠. 저는 이것이 대학 타락의 중요한 원인으로 봅니다. 이게 대학만의 문제일까요? 실질적으로 돈이 되는 거는 뭐든지 상품으로 만들어버려요. 거기다가 플러스 대학이라는 라벨을 갖다 붙이면 그 상품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풍토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죠. 제가 강의 후반부에 또 언급을 할 건데 이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을 저는 문화 천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질문은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대학에 갈까요? 사람들이 대학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비싼 등록금에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졸업해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갑니다. 근데 왜 갈까요? 이걸 단순히 취업하려고 설명이 안 되죠.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대학이라는 기호 때문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해지는데 원래 대학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사유하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학 자체보다 대학에서 이런 학문을 하는 것보다 대학을 나왔다가 중요한 사실이 돼요. 그래서 대학 그리고 대학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기호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프랑스 철학가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시뮬라크르라는 것은 실제를 반영하던 기호가 실제를 대신하고 결국에는 기호 뒤에 있던 실제 자체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대학 졸업장으로 예를 들면 대학 졸업장이라는 건 하나의 기호죠.
원래 대학 졸업장의 실제 모습은 이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학문에 관한 노력과 연구들을 해왔는지를 표시하는 하나의 기호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졸업장 자체가 그걸로 하나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끝. 이 질문이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에 대한 판단보다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왜 시뮬라크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 기호를 받아들이냐의 문제죠. 여기서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한 닥서라는 개념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닥서라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너무 당연해서 질문조차 하지 않는 사회적 전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요. 대학에 왜 가지라는 질문은 아예 없어져요. 그리고 어느 대학 갈까로 바뀌어요.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존재 이유를 묻는 게 사라져버리고 기호를 선택하는 문제만 남는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요즘은 트렌드가 대학이나 학벌 같은 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현상을 좀 더 날카롭게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는 이면을 보면은 사실은 사회는 이 닥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닥서의 문장을 바꿨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문장은 바뀌어도 욕망을 조직하는 상징적 구조, 이거는 그대로 재생산된다는 거예요. 다른 문장으로 바뀌어서 또는 다른 기호로 바뀌어서 바로 이 상징적 구조가 재생산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 기호가 굉장히 강력해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평생 따라다녀요. 취업할 때도 그렇고 사회적 관계, 그다음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출신 대학이 하나의 기호로 작동을 해요. 심지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보다 어느 대학 나왔나? 이런 식으로 먼저 작동할 때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단순히 학벌주의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아요. 이거는 한 인간의 존엄, 디그니티, 존엄을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는가가 아니라 어느 대학이라는 기표가 그 사람의 이름 뒤에 붙어 있는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의 기호로 환원시킨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반인륜적이고 문명의 퇴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의 신분제가 사라진 다음에 이 사라진 자리에 학위와 대학 서열이라는 새로운 기호가 들어온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현상은 이 아도르노의 저서 중에 하나인 계몽의 변증법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학벌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식한테는 또 좋은 대학 가라고 해요. 뭐 대학의 문제 뻔히 알죠. 등록금 엄청 비싸고 그래서 대학에 보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왜일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대화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이 그래도예요. 그래도.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질문에는 대답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대학이라는 기호가 그 답을 대신하고 있어서 그래요. 결국 저는 이거를 기호의 무한 루프라고 부릅니다. 자, 이 무한 루프의 프로세스를 한번 보죠. 대학은 인간의 능력을 증명한다. 그 능력은 다시 대학 졸업장으로 증명한다. 그다음 사회는 대학을 기준으로 사람을 선별하고 판단한다. 그러면 학생은 대학에 가야 한다. 학생이 대학에 몰리니까 대학의 사회적 권위도 다시 강화된다. 그러니 대학은 돈 버는 구조가 돼도 상관없으니 학문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지고 학생들도 관심 없고 이런 식의 무한 루프가 무한정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단어 하나하나가 다 기호들입니다. 어떤 사유의 실제도 없던 얘기죠. 이 현상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우리 모두가 기호의 수용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용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바이러스가 숙주가 필요하죠. 그때 우리가 그거를 숙주를 수용체라고 말하죠. 일종의 그런 원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권위가 다른 세대에 전달이 돼요. 기호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완벽한 폐쇄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폐쇄 회로는 실제로 인간의 시간과 돈과 노동을 가져갑니다. 학자금 대출 받게 하고 4년의 시간, 이 시간들을 투입하게 만들고 취업 경쟁을 만들고 이것도 모자라서 대학원이라는 또 다른 기호를 욕망하게 만들어요. 요즘은 그것도 모자라서 박사 타이틀까지 욕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 시뮬라크르는 단순한 가짜가 아니에요. 이 가짜인 기호가 실제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학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 기호의 문제라는 거를 거의 인식을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문화적 경험의 빈곤에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렇게 강조한 시리어스 뮤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철학을 접해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문학이나 예술을 깊이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오로지 성적 입시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호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기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수백만 가지의 기호가 있겠지만 그 중에 뭐 명문대, 높은 연봉, 좋은 직장, 주식,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인간의 가치와 혼동을 해요. 저는 이게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저는 이거를 문화 천민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일종의 사회구조죠. 그렇다면 저는 한 가지 더 급진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대학이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천문학 같은 거, 자 천문학 전파망원경 같은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이거 개인이 소장하고 연구하고 혼자서 이거 불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의학도 마찬가지고 병원, 그다음 실험실, 엄청나게 비싼 의료 장비, 연구시설 이런 것들을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는 대학이라는 어떤 거대한 연구 인프라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지 타이틀이 대학일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그냥 편의상 대학이라고 부를게요. 그렇다면 이 대학은 작아져야 돼요. 모든 사람을 딱 동일하게 4년 동안 붙잡아 놓고 학위를 나눠주는 기관이면 안 돼요. 정말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 학문에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들어가서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학문을 하는 사람이 다시 내가 학문한다는 게 사회적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박사라는 학위가 또 새로운 신분이 되고 또 명문대와 명문대학원이 새로운 선망의 대상이 되면은 결국 또 이 폐쇄회로 무한루프에 빠져버리는 거죠. 자,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제가 얘기한 이 논리 구조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의 방향을 더 날카롭고 구체적으로 음악대학에 던져보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또는 더 확장된 논리로 그리고 더 전문적인 방식으로 자, 그래서 음악대학에 대한 강의는 이 다음 편에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